망상에 빠지거든요. 아, 난 진짜 소질이 없는 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슬퍼를 하고 있는데, 아니 글쎄, 우리 회사에는 구세주가 많아요. 구세주 3이 등장했어요. 이 구세주는 저번에 말한 구세주 1과 2와는 좀 달라요. 우리 로보유 친구들 중에 개념이 익숙해서 바로 구현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분은, 그리고 참고용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바로 요약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험난한 로봇 개발 예정을 쉽고 재밌게 만들어줄 아이로보유의 성사무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개념은 라이프 사이클 노드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우리 한번 예시를 통해 살펴봐요.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예제는 이 삼성 로봇 청소기예요. 제가 이 삼성 로봇 청소기에 홍보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홍보 문구를 보면 더욱 정확한 공간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주변에 지금 환경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 집에 있다고 하면은 내 집에 대한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로봇 청소기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 첫 번째로 내 집 지도를 그렸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해가지고 지도 그리기 버튼을 눌러서 그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려졌다 싶으면 내 집이랑 좀 비슷하네 해서 지도를 저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청소를 시작하라고 이렇게 버튼을 눌렀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우리 잘 기억해 보면 저희가 청소할 때 지도를 계속 그려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지도를 계속 그리지 않고 지도는 한 번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할 때 이 지도 그리는 기능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 지도 그리는 기능은 우리가 지도를 한 번 그리고 나면은 필요 없기 때문에 꼭 꺼줘야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노드를 껐다 켰다 하는 라이프 사이클 노드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진행 순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 용어 설명할 텐데, 용어 설명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드냐면 그냥 새로운 용어가 많아요. 근데 그 용어가 어렵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우리 로보의 친구들 같이 힘내봐요. 우리 용어 설명한 다음에 실습 첫 번째 패키지 만들고,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노드 구현할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빌드 및 실행을 한 다음에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용어는 스테이트 머신인데, 스테이트 머신은 어떤 시스템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한 변화를 정의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시스템은 노드라고 하면 노드의 상태 변화를 정의한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드에 대한 스테이트 머신은 어떻게 될 거냐면 짜잔 이렇게 될 건데, 뭐가 많아요. 뭐가 많은데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용어는 라이프 사이클인데, 라이프 사이클 어디 잠깐 나왔냐면 아까 스테이트 머신, 노드의 스테이트 머신 볼 때 잠깐 나왔어요. 그 라이프 사이클이 뭐냐면 단순하게 로스2에서 제공하는 노드 상태를 변환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태 1이 있으면 상태 2로 갈 때 그 라이프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상태 2로 변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노드 상태는 뭐 어떤 게 있는데요? 도대체 뭐예요? 말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노드는 4개의 상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unconfigured, 그 다음에 inactive, active, finalized, 이렇게 4개의 상태를 가질 수 있는데 각각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상태는 unconfigured예요. unconfigured는 노드가 생성된 직후의 상태이고, 우리 생성자 있죠? 생성자가 이렇게 불렸을 때 메인 함수에서 그때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용어는 노드의 상태를 나타내는 inactive인데, 이 inactive에서는 우리 topic, publication이나 subscription을 생성하거나 우리 서비스 같은 거를 생성하는 등의 시스템 구성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보통 inactive 다음에 어떤 거로 넘어가냐면 active로 넘어가요. active로 넘어가서 그 active 상태에서는 실제로 노드가 뭐 데이터를 퍼블리시 한다든지 데이터를 서브스크라이브 한다든지 서비스 호출을 대응한다든지 그런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상태는 finalized인데요. finalized는 노드가 완전히 없어지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배운 상태들을 스테이트 머신에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로 unconfigured 있었죠. 무슨 상태였어요? 그렇죠. 노드가 막 생성된 상태였죠. 그 다음에 unconfigured 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inactive 상태로 넘어갔는데, inactive 상태에서 뭐가 있었죠? 맞아요. publisher, subscriber, 뭐 서비스 등이 생성된 상태를 말했어요. 그 세 번째 상태는 뭐가 있었죠? 맞아요. active가 있었죠. active에서는 그 생성된 subscriber, publisher, 서비스 등이 실제로 그 기능을 하는, 데이터를 발행하고 데이터를 읽어오고 서비스 호출을 대응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단계는 우리 finalized 상태인데, destroy 되기 전에 그 직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finalized로 넘어가면 화살표가 다른 상태로 가는 게 없어요. 여기 역방향으로 안 가죠. 그 말은 즉 unconfigured나 inactive나 active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 그러면 노드 상태를 변환할 때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unconfigure, 두 번째는 unactivate, 세 번째는 undeactivate, 네 번째는 uncleanup, 그리고 마지막 unshutdown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알아볼 용어는 unconfigure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unconfigure에서 inactive로 configure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우리 publication이나 subscription 그리고 서비스, 서버, 클라이언트 등을 생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용어는 unactivate인데 activate에서 알 수 있듯이 inactive 상태에서 우리 active 상태로 넘어가는 그 상태 변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configure 단계에서 생성했던 publisher, subscriber 그리고 서비스 서버 등의 실제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그런 상태 변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상태 변화는 onDeactivate예요. 이 onDeactivate에서는 우리 activate에서 수행했던 기능들을 이렇게 멈추는, publish 하던 거를 멈추고, subscribe 하는 것들을 멈추고, 서비스 콜 불렸던 거를 대응하는 거를 멈추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노드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이따 코드에서 살펴볼게요. 자, 네 번째는 onCleanup인데 우리 configure에서 만들었던 변수들, 데이터들을 지우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 온 셧다운인데 우리 노드가 파괴되기 전에 호출되는 그런 상태 변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노드가 파괴될 거니까 노드가 잡고 있던 메모리들을 싹 풀어줘야겠죠. 그렇게 메모리를 해제해주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배운 단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노드가 어떤 상태들을 갖고 어떤 변환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create 해가지고 생성이 되는데 생성이 될 때 노드가 생성될 때 뭐였죠? 그렇죠. unconfigured 상태였죠. unconfigured 상태에서 이제 노드가 켜져 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configure이라는 상태 변화,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아까 설명했던 unconfigured가 이제 호출이 돼요. 그렇게 호출이 되고 나면 우리 publisher나 뭐 subscriber 그 다음에 서비스들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성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상태를 inactive라고 합니다. inactive가 됐으면 우리는 갈 수 있는 방향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unconfigured, 그 다음 두 번째는 unactivate 이렇게 갈 수 있는데 onactivate로 먼저 가볼게요. onactivate로 먼저 가게 되면 active 상태가 되는데 이 onactivate를 통해서 우리는 publisher 동작하게 만들고 subscriber 활성화하고 서비스 서버 활성화하고 이렇게 활성화하는 작업을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ctive 상태에서는 2가지로 갈 수 있어요. 셧다운을 하거나 우리 deactivate 할 수 있죠. 먼저 deactivate로 가볼까요? 자, 우리 deactivate 하게 되면은 onDeactivate가 이제 불리는데 이때 뭐 한다 그랬죠? 맞아요. 퍼블리셔 꺼주고 서브스크라이버 꺼주고 서비스 서버 꺼주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inactive 상태가 됩니다. 이 inactive 상태가 되면 또 여러 군데로 갈 수 있어요. 셧다운 갈 수 있고 우리 클린업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active 갈 수 있는데 우리 아까 activate는 갔으니까 uncleanup으로 가볼게요. uncleanup으로 가게 되면 우리 아까 생성해놨던 publisher, subscriber 그 다음에 서비스 등을 이제 진짜 클린업 하는 거예요. 다 치워버리는 건데 메모리를 해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비활성화가 아니고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클린업 하고 나면 다시 unconfigured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configure 할 수 있는데 우리 이번에 셧다운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셧다운 가가지고 unshutdown이 불리게 되는데 unshutdown이 불리게 되면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서 메모리 해제를 다 하겠죠. 그 메모리 해제를 다 하고 나서 finalized가 됩니다. 아니 쌤 근데 configure랑 configure 말고 uncleanup이랑 unshutdown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금 다른데 unconfigure는 이 inactive 상태에서만 불릴 수 있는 반면에 이 shutdown 같은 경우에는 unconfigured, inactive, 그 다음에 active 이 상태들에서 불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는 일은 조금 비슷하긴 해요. 메모리들을 안전하게 해제를 해줘요. 우리 마지막으로 배울 단어는 라이프 사이클 노드인데 이런 라이프 사이클 기능이 갖춰진 상태 관리가 가능한 노드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의 준비물은 우리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작성했던 그 개념 및 구현, 포스트 가서 보시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 서버랑 클라이언트 사용했던 방법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드디어 실습으로 들어가 볼 건데 처음에 우리 워크스페이스랑 소스 경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그 워크스페이스 경로 간 다음에 소스 경로 안에다가 패키지 만들어 줄 건데 패키지 이름을 Simple Life Cycle Package라고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패키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 패키지 내부로 가서 비주얼 코드까지 열어 줄게요. 자, 우리 패키지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작성해 볼 건데 이 기능은 우리 저번에 했던 터커 기능이랑 매우 유사해요. 그런데 우리 지도 작성하는 예시 지금 들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로그를 살짝 변경했고 그 소스 코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이프 사이클
talker.cpp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복사 붙여넣기를 여기다가 밑에 파일 만들기에서 붙여놓을게요. 웰컴 꺼주시고, 그러면 여기다가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코드 제가 먼저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여기 위로 해서 쭉 긁어서 밑에까지 간 다음에 이 메인 펑션까지 가서 복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컨트롤 S 눌러서 꼭 저장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코드 분석해 볼 건데 잠깐 어디 갔어요? 여기 다시 나왔네요. 여기 보면 우리 익숙한 헤더 파일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kernel functional memory string, 그 다음에 다른 애들 로스에서 온 헤더 파일들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rclcpp lifecycle lifecycle node가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왜 필요하냐면 밑에 lifecycle node랑 lifecycle publisher가 이렇게 있거든요. 밑에 좀 이따 내려보면 있을 건데 걔네들 때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아니고 헤더 파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노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클래스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일전에는 우리 노드에서 이렇게 노도 아니고 노드죠. 노드에서 이렇게 상속받았다면 이번에는 아까 추가한 헤더 파일에서 있는 라이프 사이클 노드를 이렇게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드 말고 이렇게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면 되고, 우리 클래스 생성자에서 이 미니멈 퍼블리셔라는 생성자에서 일전에는 퍼블리셔랑 타이머 만들어서 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없고 이게 unconfigure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점이 있다면 우리 노드라는 애를 상속받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생성자 불릴 때 노드를 이렇게 초기화해 줬었는데 이번에는 라이프 사이클 노드를 이렇게 노드 이름 minimal publisher랑 count 값을 0으로 이렇게 초기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살펴볼 코드가 onConfigure라는 이제 메소드인데 우리 이 onConfigure 때 뭐 한다 그랬죠? 맞아요. 퍼블리셔랑 타이머 이렇게 생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생성해주고 있고 우리 생성자에서 생성했던 대신에 우리 onConfigure에서 이렇게 생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쌤 여기 이상한 리턴 타입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를 할 때는 rclcpp 라이프 사이클, node interfaces,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node interface, 이름도 길어요. 그 다음에 callback return 이렇게 해서 이 onConfigure라는 함수는 이 리턴 값을 취할 거야 라는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공적으로 onConfigure가 이렇게 착착 진행됐을 때 리턴 값으로 여기 success, callback 리턴 값으로 success라는 값을 리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onConfigure 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 만들어주냐면 이 life cycle node라는 에서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 안에 onConfigure, onActivate, 그 다음에 onDeactivate, 그 다음에 onCleanup, 그 다음에 onShutdow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여기 상속받은 곳에서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 씌우기 위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덮어 씌워 놓으면 나중에 서비스가 이 라이프 사이클을 끄고 킬 때 상태들을 바꿀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들을 정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마저 onActivate 구현해 볼게요. onActivate에서 뭐 한다 그랬죠? 맞아요. 우리 일전에 onConfigure에서 만들어 놓은 publisher 그리고 타이머 등, 타이머는 아니고 publisher나 subscriber 그 다음에 서비스 등을 이렇게 활성화해 준다 했죠. 그 활성화를 어떻게 하냐면 이 publisher에서 onActivate라는 이제 함수를 불러주면 이 publisher는 실제로 publish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로그 적절히 띄워주고 선생님 근데 여기 인자들이 있네요. rclcpp lifecycle state 그 다음에 이 ampersand하고 state라는 인자가 있는데 이 state는 현재 state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로 이렇게 state.label 하면은 무슨 상태에서 변화가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까 state 머신 봤을 때 onActivate는 어디서 불렸죠? 다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가보면 onActivate는 우리 inactive, configure 된 다음에 inactive 상태에서 우리 active 상태로 만들 때 그 불렸던 함수죠. 그래서 방금 그거를 구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메소드는 onDeactivate인데 우리 onDeactivate 뭐 한다 그랬죠? 맞아요. 위에서 활성화한 퍼블리셔 같은 애들 종료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퍼블리셔 한 다음에 onDeactivate를 불러주면 되고 우리 디버그 할 때 용이하게 사용하려고 그냥 이렇게 로그 띄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스테이트 머신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볼까요? 우리 액티브 상태라고 가정을 했으면 우리 onDeactivate 불러서 inactive 상태로 변화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메소드는 onCleanup이에요. onCleanup에서 뭐 하나요? 하나, 둘, 셋. 맞아요. 우리 앞전에 onConfigure에서 만들어줬던 타이머와 퍼블리셔를 이제 없애준다 그랬죠. 없애주는 거는 메모리를 해제하는 건데 이 메모리를 해제할 때 얘네들이 밑에 보면 알겠지만 포인터예요. 이 포인터들은 이 reset이라는 메소드로 메모리를 해제해주면 됩니다. 이 메모리를 해제해줄 때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클린업을 했으니까 inactive에서 unconfigured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라이프 사이클 노드를 만들 때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메소드가
shutdown인데 on shutdown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역할을 해요. on cleanup이랑. 근데 이게 다른 점은 우리 스테이트 머신에서 봤듯이 얘가 불릴 수 있는 상태가 세 군데나 되었어요. 첫 번째 unconfigured, 두 번째 inactive, 그리고 세 번째 active.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상태가 달랐고 이렇게 메모리를 우리 코드에서 보면 타이머, 퍼블리셔 메모리를 해제한 다음에 리턴을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 on shutdown, on cleanup, on deactivate, on activate, on configured 다섯 가지네요. 이 다섯 가지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는데 우리 이제 퍼블리셔에서 우리 사용할 타이머 콜백 정의해 줘야 되잖아요. 이 기능은 거의 다 똑같은데 일단 우리 메시지 만들어주고 저번에는 hello world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지도 그리는 예시 들고 있으니까 creating a map 이라는 이제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생성을 해주고 우리 디버그용으로 퍼블리셔가 액티베이트 상태가 아닐 때 아직 액티베이트 안 됐어 inactivate 상태야 라고 이렇게 inactivate 아니고 inactive 상태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로고 띄우고 아니면 이제 퍼블리시 할 수 있다는 로고를 띄우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니 쌤 근데 여기서 퍼블리셔에서 이거 상관없이 퍼블리시 해주고 있는데요. 진짜 관찰력이 뛰어난 친구인데 이 퍼블리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activated 돼 있지 않는 것과 확인이 되면 실제로 퍼블리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줘도 알맞게 동작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밑에서 우리 위에서 사용했던 변수들 선언해 줬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타이머 있고 퍼블리셔, 카운트 있는데 토커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퍼블리셔로 이제 타입을 정한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타입을 정해야지 위에서 우리 deactivate 할 때랑 activate 할 때 이 퍼블리셔에 onActivate 그 다음에 onDeactivate 라는 함수를 쓸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퍼블리셔 타입을 정해주는 거 잊지 말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메인 함수예요. 메인 함수에도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다가 여기 원래는 스핀에다가 바로 클래스 객체를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객체를 만든 다음에 shared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 객체에 이 life cycle 노드에 get node base interface 라는 이제 함수를 써가지고 이 스핀한테 넘겨주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상태를 제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스핀한테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소스 코드 작성하면서 뭐가 막 했는데 그거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할게요. 우리 라이프 사이클 노드 만들려면 첫 번째로 그렇죠. 헤더 파일 추가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그냥 노드 말고 라이프 사이클 노드 상속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 이렇게 생성자에서 이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다섯 가지 함수 만들어야 되죠. 그 다섯 가지 함수 onConfigure, onActivate, 그 다음에 onDeactivate, onCleanup, onShutdown 이렇게 다섯 가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밖에서 서비스가 사용자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 퍼블리셔, 이 퍼블리셔들 타입 라이프 사이클 퍼블리셔로 지정해줘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선생님 그러면 서브스크립션은요? 좋은 질문이에요. 라이프 사이클 서브스크립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인에 와가지고 우리 스핀한테 우리 상태 관리 제어할 수 있는 그 권한 줘야 되잖아요. 그 권한 주려면 이 클래스에서 get node base interface 라는 이제 함수를 불러서 그 권한을 넘겨주면 됩니다. 자, 우리 소스 코드 작성했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CMake 리스트 작성해야 되죠. 여기 작성해야 되는 거 터커랑 거의 비슷한데 제가 여기다가 미리 작성해 왔어요. 그럼 이제 CMake 리스트 가가지고 여기 밑에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해 줄게요. 살펴보면 이거 두 개 저번이랑 똑같고 추가된 거는 우리 라이프 사이클 노드 만들고 있으니까 rclcpp 라이프 사이클 패키지 이렇게 넣어주고 찾아줘라. 그 다음에 이거 패키지 찾는 이유가 뭐였죠? 디펜던시 걸려있으니까 찾아줬죠. 그렇게 디펜던시 걸려있다고 이 executable에 걸려있다고 이렇게 명시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executable 설치하라고 이렇게 함수를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cmake 리스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렇죠. 패키지 XML 작성해야 되죠.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해요. 그러면은 여기 제가 작성해 놓은 코드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예뻐 보이기 위해서 여기 또 당겨주고 컨트롤 S 눌러서 컨트롤 X 아니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세요. 여기 두 개 디펜드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추가적으로 RCSPP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거 있는데 이 빌드 디펜드로 해도 되지만 제가 실험해 보니까 그냥 디펜드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빌드 디펜드는 우리가 빌드 될 때 필요한 디펜드인데 여기서는 그냥 디펜드 해서 똑같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우리 이제 빌드하고 실행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행하기 전에 빌드 해줘야겠죠. CD 눌렀다가 심플 라이프 사이클 들어가서 여기서 콜콘 빌드 해줄게요. 자, 이렇게 빌드 해줬으면 우리 소스 해주고 소스 인스톨 셋업 다 배쉬 이렇게 해주고 로스트
roast run simple lifecycle package 그 다음에 lifecycle talker 이렇게 했어요. 뭐지? 아무것도 안 나오네. 버그인가? 자, 사실 버그가 아니고 우리 라이프 사이클 노드를 만들게 되면 이 create가 지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unconfigured 상태가 되어 있는 건데 이때는 우리 뭐라 했어요? 그렇죠. 퍼블리셔 같은 거 동작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동작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뜨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 우리 그거를 이제 실제로 동작하게 해보려면 뭐를 할 거냐면 우리 RQT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들을 불러볼 거예요. 이 서비스를 부를 때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먼저 살짝 봐보자면 우리 로스트 서비스 리스트라는 이제 커맨드를 이용을 하면 여기 이렇게 쭉 어떤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리스트가 보이는데 우리가 이번에 관심 있는 거는 라이프 사이클 노드의 이 change state랑 get state라는 서비스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플러그인 가가지고 서비스들 한번 추가해 줄게요. 서비스 컬러 하나 추가했고 하나 더 우리 두 개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change state 알맞게 돼 있고 여기 있는 애를 get state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얘는 이제 state를 바꾸는 서비스가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get state라고 해서 이제 그 현재 state를 획득하는 확인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지금 어떤 state인지 말해주고 있죠. 우리 노드 지금 생성만 됐으니까 unconfigured라는 상태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unconfigure 상태에 있고 우리가 이제 실습해 볼 시나리오는 처음에 생성했으니까 unconfigure에서 inactive 갔다가 그 다음에 active 갔다가 다시 inactive로 와서 우리 uncleanup을 통해서 unconfigured 가서 그 다음에 shutdown 해가지고 finalized까지 이렇게 가는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서비스 명령어 어디서 보면 되냐면 여기 지금 제가 그 서비스 타입 어떤 거 적어놔야 되는지 1, 2, 3, 4, 5, 6, 7까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unconfigure 호출하고 2번은 uncleanup, 3번은 unactivate, 4번은 undeactivate, 5번은 이제 unconfigured 상태에서 unshutdown 부르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은 사용은 안 할 거지만 각각의 상태에서 unshutdown을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타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상태는 그렇죠. unconfigured 상태죠. 이제 막 켜졌으니까 1번을 눌러서 이렇게 콜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true가 뜨고 여기 지금 뭐라고 떴네요. 아, 지금 publish 하려고 하는데 아직 activated 안 됐어 라는 이렇게 되고 이제 inactive 상태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실제 노드도 inactive 있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진짜 inactive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 inactive 상태로 왔고 방금 unconfigure를 1번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실행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시나리오는 우리 inactive에서 onActivate 불러가지고 active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 3번을 누르면 3번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누르게 되면 active 상태가 돼요. 이 active 상태가 되면 publisher가 이제 동작을 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creating a map 하면서 카운트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inactive에서 onActivate를 통해서 우리 active 상태가 된 거를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맵을 만드는 우리 기능을 이제 킨 거예요. 그 기능을 켰다가 이제 기능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deactivate 해볼게요. 여기서 active에서 on deactivate를 불러서 inactive 상태로 만들 건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4번 저는 이제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부르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deactivate 됐으니까 다시 activate 안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지금 inactive 상태야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상태를 확인해 보면 inactive 상태가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지도 그리는 기능이 지금 비활성화 상태예요. 지금 여기에 온 거고 여기서 이제 unconfigured 가볼게요. 우리 unconfigured 가려면 uncleanup 불러야 돼요. uncleanup은 우리 몇 번이었죠? 그렇죠. 2번이었죠. 그럼 여기 가가지고 2번을 누른 다음에 컬을 누르면 이제 true 뜨고 그 다음에 unconfigured 간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uncleanup 불렸다. 우리 아까 로그 나오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뜬 거를 볼 수 있고 여기 state 머신에서 보면 uncleanup 불러서 unconfigured 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unconfigured에서 우리 unshutdown 불러서 finalized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RQT 켜가지고 우리 unconfigured에서 shutdown 부르려면 몇 번? 그렇죠. 5번. 5번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5번을 입력을 해주고 컬을 부르게 되면 아, 지금 shutdown이 불렸는데 unconfigured에서 불렸어. 그럼 우리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finalized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finalized 되면 우리 state 머신에서 다시 올 수 없다 그랬죠.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 configured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다고 불평을 해요. 아, 거기서 이제 갈 수 없는 상태다. 역시 여기도 finalized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디스토리 아니고 디스토리 되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 이렇게 RQT로 서비스 콜 부르는 것까지 실습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 해보고 싶은 게 이게 리스너 코드랑 이제 리스너 끄고 키는 거, 그 다음에 그 끄고 키는 기능을 RQT가 아니고 코드상에서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껐다 켰다 하는 이제 예시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조금 시간상 다음에 배우는 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노드 만들어 보고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 여러 용어를 알아봤는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능을 껐다 켰다, 근데 그 사이에 상태들이 좀 몇 개 있더라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 상태 변환을 나타내는 용어 간단하게 우리 스테이트 머신 보면서 해볼게요. 이제 노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unconfigured 상태가 되고, 여기는 그냥 노드만 만들어져 있고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기능을 하기 위해 좀 준비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퍼블리셔도 만들고 서브스크라이버도 만들고 서비스도 필요하면 만드는 configure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unconfigured가 부터 불려가지고 우리 inactive 상태가 되고요. inactive도 말 그대로 어떤 기능을 실행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onActivate 불러가지고 우리 생성된 퍼블리셔를 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active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도를 그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도를 그리다가 지도를 다 그렸어. 그럼 지도 그 그리는 기능 꺼줘야겠죠. 그럼 비활성화 해줘야 되니까 deactivate 불러가지고 이렇게 inactive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inactive 상태에서 나는 이 노드를 아예 꺼버리고 싶어. 꺼버리고 싶으면 셧다운 해도 되지만 잠깐만 끄고 싶어. 그럴 땐 on cleanup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잡고 있는 메모리들을 퍼블리셔 메모리, 뭐 타이머 메모리 이런 애들을 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unconfigured 상태가 되고, 우리 unconfigured 됐는데 이제 뭐 뭔가에 의해서 시스템을 종료하고 싶어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셧다운을 통해 가지고 우리 finalized 상태까지 되는 거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거 코드 다 외워야 돼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고 이 만드는 순서 그리고 아까 용어들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 순서 총 5단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내 라이프 사이클 노드 만들어야 되면 여기 순서를 보고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라이프 사이클 노드를 상속받아서 클래스에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코드 가가지고 여기 상속받아가지고 우리 노드 라이프 사이클 노드 클래스 이렇게 만드는 거,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함수들 onConfigure, onActivate, onDeactivate, onCleanup, onShutdown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여기 밑에서 쭉 진행했었죠. 그거 이제 구현해 주면 되고, 세 번째 우리 메인 함수에서 우리 베이스 인터페이스 획득해 가지고 넘겨주는 거, 여기 코드에서 보면 여기 밑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게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CMake 리스트에서 라이프 사이클 노드 사용할 수 있게 우리 find 패키지하고 디펜던시 달아주는 거, 그 다음에 패키지 XML에서 depend 걸어주는 거, 그렇게 해서 총 5개 단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면 코드 와가지고 참고해서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5줄로 요약이 가능해서 별거 없다고 해서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아까 말한 리스너랑 우리 서비스 이거 만드는 거를 계속 해보거나, 그리고 그거 아니면 우리 익스큐터나 컬백 그룹 이거 왜 쓰냐면 우리 로봇이 동시에 한 가지 일만 하면은 안 되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개념이랑 예제 원문 있으니까 여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프 사이클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제가 사실 위치 추정 알고리즘 개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위치 추정 알고리즘을 이렇게 개발을 했단 말이죠. 자꾸 신이 나가지고 로봇에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렇게 막 적용을 했는데, 아니 알고리즘 속도가 진짜 느린 거예요. 그리고 느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제 과거 데이터로 현재 포즈를 추정을 하다 보니까 위치가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했다. 뭐가 잘못됐지? 막 이제 그러면 망상에 빠지거든요. 난 진짜 소질이 없는 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슬퍼를 하고 있는데, 아니 글쎄 우리 회사에는 구세주가 많아요. 구세주 3이 등장했어요. 이 구세주는 저번에 말한 구세주 1과 2와는 좀 달라요. 다른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지도 그리는 기능 켜져 있네. 그리고 필요 없는 센서들도 좀 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우야, 그러니까 막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우리 러버 여러분 화이팅! 그리고 이번에 로봇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슬랙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질문도 하고 뭐 어려움도 같이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니까 우리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깃헙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가지고 밑에 댓글에 이제 깃헙 달아놨으니까 거기 가서 오늘 학습했던 거 참고해 보도록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질문하고 싶거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 지금 수요조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고 오늘 배운 내용 어려웠는지 아니면 할만했는지 아니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로봇 개발하세요. 안녕.